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어, 네, 제가 원래는 발표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10회차 그냥 넘기면 다시 할 일 없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기 전에 말씀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행사 끝나고 사진 찍을 거니까 가능하면 남아주셨으면 하고요. 예, 저희가 여기 한빛미디어에서 제가 그 장소를 빌려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부탁을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책도 이렇게 세 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권은 사회자랑 가위바위보해서 이기신 세 분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윌 라슨의 엔지니어링 리더십이라고 해서 CTO를 위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분께서 번역자분이 지금 한빛미디어에 계셔가지고 저자 사인이 맨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사인을 탐나시는 분은 사회자를 꼭 읽으시면 좋겠죠. 네.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포스트그레스QL에서 스키마 변경에 대한 버전 관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관리할 거냐. 네. 저는 일단 한국에서 책을 쓰고 번역하고 아주 가끔 유튜브도 합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스키마 변경 관리를 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스키마 변경 도구들이 무엇이 있고, 스키마 변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도구를 소개를 했습니다. 알렌빅이랑 피지 스키마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키마 관리 필요성, 언제 해야 되고 왜 필요한가. 네, 우리가 스키마를 생각을 하면 사실 사람들이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개발만 하면 개발은 개발계 두고 운영계 두고 뭐 중간에 검증계도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데 스키마는 꼭 이 과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 개발이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니 스키마 변경도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왜 해야 되냐? 개발과 운영 관리해서 소스 코드 관리하지만 DB는 왜 안 해? DB 백업과 복구는 잘하는데 스키마는 왜 안 하지? 네, 여러분 이거 피지 덤프 쓰시면 될 것 같죠? 피지 덤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키마 변경 도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각 언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키마를 변경을 관리해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자바의 경우는 플라이웨이, 리키베이스, 뭐 파이썬의 경우는 토르토이즈 ORM 기반의 알리치, 뭐 알렌빅, 뭐 장고 같은 경우라면 장고 ORM에서도 내부적으로 스키마 변경을 관리하는 도구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PHP로 가면 케이크 PHP나 뭐 심포니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트리나 프로페 같은 친구들에서도 다 DBOR 스키마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범용으로도 DB메이트나 스키치 같은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포스트그레스QL을 한정한다면 지금 설명을 드릴 피지 스키마나 템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피지 스키마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스키마 변경 도구를 선택할 거냐? 여러분 프레임워크 쓰시나요? 개발할 때? 일단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먼저 보셔야 하고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다면 무엇을 쓰든 CLI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스키마 변경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어디에 저장할 거냐? 네, 대다수는 기시나 뭐 나스에 저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저장을 안 하시고 내 디스크에 저장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접니다. 네, 알렌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렌빅은 SQL 알케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도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요 URL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설치 명령 자체는 간단하게 pip 인스톨 알렌빅이라고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네, 마이그레이션 스텝은 다음과 같아요. 알렌빅 init 알렌빅이라고 치면 네, 뒤에 나오는 알렌빅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가리키는 닉네임 같은 친구고요. 저렇게 해서 먼저 생성을 하면 네, 테이블 생성을 위한 파이썬 코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 준비를 하고 나서 요 두 번째 알렌빅 리비전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 생성해야 되고 어떤 인덱스를 생성해야 되고 그런 정보들이 저 리비전 단계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리비전이 되면 저 제너레이팅 해가지고 저 경로에 관련 내용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파일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리비전 아이디가 있고 리비스가 있죠. 여기 보시면 요 리비전이 현재 이 파일에 대한 리비전이고 다운 리비전, 브랜치 레이블이 있는데 다운 리비전은 뒤로 갈 때, 다운그레이드 할 때 필요한 리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리비전 번호가 뒤에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diff 업그레이드하고 다운그레이드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업그레이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새로 반영할 때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다운그레이드는 뒤로 갈 때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때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안 한다. 네, 모든 걸 알렌빅이 직접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렌빅에 만들어주는 걸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검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리비전이 되면 이렇게 알렌빅 업그레이드 헤드 명령 내려주시면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접속을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인덱스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해주게 됩니다. 네, 만약에 반대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나 업그레이드 잘못했어 다운그레이드 해야 돼 라고 하면 저렇게 간단하게 알렌빅 다운그레이드 -1이라고 쳤는데 저 1은 바로 뒤로 갈 거냐 아니면 숫자를 2로 쓰면 두 번째 뒤로 갈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이 지원되는 겁니다. 알렌빅 다운그레이드는 이렇게 번호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특정한 리비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pgsschema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포스트그레스QL에 한정한 테라폼과 비슷한 도구입니다. 네, 테라폼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GitHub에 가서 보시면 있고요. 요 pgschema.com이라고 입력하시면 아마 접속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테라폼 스타일로 우선 관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테라폼 쓰시는 분도 혹시 계신가요? 네,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반 객체를 지원하는 개발자 친화적인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진 않죠. 네. DDL 코드를 직접적으로 편집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상태와 나중에 가기를 원하는 상태를 다 비교해서 마이그레이션 계획도 진행하고 동시 변경 감지나 트랜잭션들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해줍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실제 반영될 때 한정입니다. 네, 설치 방법은 맥OS, 데비안, 기타 방법 등 다 있는데 기타 방법으로는 먼저 바이너리로 된 것들을 받아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 도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도커라고 말을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도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회사에서 갖다 쓰실 때는 도커 쓰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제가 도커 얘기했다고 회사에서 도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으로 인스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이 동영상을 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PG 스키마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간단한 영상입니다. 먼저 덤프를 받고요. 그럼 덤프를 받고 이제 나중에 이걸 봅니다.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스키마를 편집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지금 어플라이해서 실제 DB까지 반영하는 그런 단계를 짧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DB 다 반영됐으면 실제로 DB가 어떻게 반영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그래서 데이터는 이관해 주는 거예요? 예? 데이터는 이관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PG 스키마 같은 친구는 일단 사용자가 편집을 하면 깃 같은 걸 편집하고 나중에 계획 세우고 그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하면 나중에 머지에서 어플라이 시키면 포스트그레스QL에 스키마가 반영되는 구조인 거죠. 예, 실제 명령 자체는 덤프는 이런 식으로 뜹니다. 덤프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건 처음에 있는 스키마, 그 다음에 두 번째 p/schema.sql은 우리가 수정하는 것들. 여기 유저네임이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를 추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수정을 해주고 플랜을 걸면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이 수정이 됐고 테이블에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어플라이를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됐다라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네, 당연하지만 여기 패스워드 다 입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패스워드 이런 데 노출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PC 스키마는 env라는 파일을 읽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만 만들어 주시면 예, 여기 pg 호스트, 뭐 포트 등등등 다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거기에 입력해 두면 이런 것들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예, 자동으로 읽어주게 되는 거죠. 이건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무식하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데이터베이스 여러 테이블도 있고 인덱스도 있고 다 좋은데 난 저건 건드면 안 되는데 저걸 왜 건드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pgschema 이그노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과 뷰와 펑션들과 다 건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아무리 건드려도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 스키마 변경 도구는 데이터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예요. 네, 스키마 변경하면서 어떻게 데이터가 유지되기를 바래요. 예, 이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떤 도구 사용해도 마찬가지지만 스키마 변경 도구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데이터를 책임지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